자, 먼저 원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에는 중심점이 있겠죠.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지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컴퍼스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거죠. 컴퍼스의 한쪽은 원의 중심이 되고 다른 한쪽은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삥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죠. 네, 중심 반지름으로 원을 그립니다. 설계를 할 때요, 이렇게 씁니다. R5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원입니다. R50 반지름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름 50mm라는 뜻입니다. 지름과 반지름 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만 아래 거는 지름이고 위에 R자 붙은 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영어로 하면 라디어스네요.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름으로 가면 다이아메타라고 합니다. 다이아메터,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호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50 이렇게 있습니다. R50,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면 확대 보이시죠? 네, R50 도면에 이렇게 R50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원이란 뜻입니다. 숫자 앞에 이렇게 파이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지름이란 뜻입니다. 원이란 뜻이에요. 원을 그릴 땐 반드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 먼저 서클을 볼까요? 서클을 누르면 이렇게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터, 2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이만큼 있습니다. 6가지 방법으로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커맨드에다 쓸 겁니다. 서클. 그러면 헤드가 물어봅니다.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5와 3포인트, 2포인트, PTR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즉 원을 그리는 방법은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이렇게 갈까요? 또는 지름, 중심 반지름 또는 중심 지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3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3포인트의 약자예요. 즉 대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에 TTR, 이거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탄 라디어스 이렇게 씁니다. 탄이라는 건 탄젠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선이란 뜻입니다. 접점. 접하고 반지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여기서 내려서 써야 되겠네요. 반지름이 R인 원.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반지름 값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탄젠트, 탄젠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을 그리는 방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6가지가 존재해요. 그 중에 먼저 중심 반지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 캐드가 먼저 센터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래서 중심점을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에 반지름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로 적당히 클릭하면 원이 그려집니다. 먼저 마우스로 클릭해 보죠.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서클 여러분도 한번 그려 보시죠. 중심 반지름으로. 자, 이번엔 여기다가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50 엔터. 그러면 지금 화면에 그려진 원이 반지름이 50인 원이 됩니다. 서클 딱 클릭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5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앞전에 들어간 값을 캐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이 값이 들어가게 돼요. 50mm짜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계속 그릴 겁니다. 그럼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이미 5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서클 중심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메타 알파벳 D를 누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죠? 대문자를 쓰거나 파란색 대문자가 명령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D라고 쓰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 있는 이 회색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50 엔터. 서클 50 엔터. 자, 차이점이 뭔가요? 왼쪽은 지름 50, 오른쪽은 반지름 50. 지름 50, 반지름 50. 서클 반지름이 100이에요. 아니, 지름이 100입니다. 지름이 100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죠? 50이죠. 이렇게 50을 써도 되고, 서클 다이아메타 100 써도 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지름이 100입니다. 반지름 50이죠. 맞습니까? 네, 다시요. 지름이 100mm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 50mm랑 똑같은 거죠. 그죠? 반지름을 2배 해야 지름이 되니까. 근데 종종 이런 일들이 많아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름이 100이니까 반지름 50으로 고쳐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세요. 지름이 50mm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죠? 반지름 25mm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클 25mm 이렇게 해서 금방 암산해서 써요. 제가 권하는 건 도면에 지름이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을 쓰세요. 굳이 암산해서 바꿔서 쓰지 마시고, 굳이 암산해서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지 마시고, 도면에 지름이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을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름이 75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언뜻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클 다이아메타 75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메타 싫어. 난 지름 쓸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고집스럽게 반지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75 나누기 2라고 씁니다. 맞잖아요. 75가 지름이고 나누기 2 한 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75 나누기 2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값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요. 75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쓰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정수 나눗셈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정수 나눗셈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하죠.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뭐고 실수는 뭐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죠.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 이해되시나요? 네. 정수와 실수를 나누는 건 이건 소수가 있냐 없냐 이걸 가늠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75가 있고요. 75.0이 있고요. 75.5가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를 구별해 보시죠. 일단 얘는 정수인 거 알아요. 그죠? 소수가 없잖아요. 얘는요. 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이건 소수니 정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알려주고 소수점이 있는 소수가 있는 수, 소수가 없는 수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75.0은 정수일까 실수일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75.0은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얘는 실수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문자 그대로. 사람은 0을 없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0 이꼴 없는 거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 0이잖아요. 아, 없네. 이건 정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 세계에서는 수학의 세계나 혹은 컴퓨터의 세계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점 0은 숫자입니다. 0도 숫자예요. 없다가 아니고 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75 나누기 2 하면 돼요. 아, 얘도 그냥 75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 없으면 10을 곱하면 되죠. 755 나누기 20. 분자와 분모에 위에다 10을 곱했으니 아래도 10을 곱해야죠. 결국은 목은 같은 거죠. 맞습니까? 네, 기억해 두세요. 많이 쓸 겁니다. 서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옵셋에도 써요. 이렇게 나눗셈 쓰는 건 옵셋에도 사용합니다. 아주 여기저기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75.5잖아요. 75.5. 0.5는 곱하기 10을 하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755가 되겠죠. 아래는 2가 아니고 10을 곱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서클 다이아메타 75.5 다이아메터 75.5입니다. 서클 755 나누기 20 똑같은 원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서클을 볼까요? 자, 여기서 쓰셔도 돼요.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서클을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혹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했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쓸데없는 미적분을 배우느라고 고등학교 시간을 허비했는데 요즘 고등학교 미적분 안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잠깐 봤어요. 그때 여기에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은 다 배웠습니다. 물론 공식은 기억이 안 날 거라고 믿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거 해법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건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세 점을 그러니까 공간상의 세 점, 그러니까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원. 그게 3포인트입니다. 저는 그건 기억나요. 원을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식들만 기억을 해요. 왜냐면 공부 지독히 안 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어때요?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학적인 명제입니다. 수학적인 명제예요. 수학적인 명제를 보면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명제입니다. 서클의 3포인트는 바로 그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제를 이용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바로 3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3포인트를 실행하시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First point on circle. 원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Second point on circle.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방금 제가 입력한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마지막 세 점을 클릭해주면 해당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이 하나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에요. 그러면 명제가 틀려지잖아요. 3포인트에서 뭐라고 했나요?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랍니다. 명제가 하나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점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2포인트란 얘기는 지름의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지름의 양끝점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다시 봅니다. 서클 2포인트. 우리가 좌표로 배웠잖아요. 골뱅이 100만큼 45도 방향.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정한 점으로부터 원이 45도 기울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100만큼 45도 서클 2포인트 끝점 하나 지정하고 100만큼 45도 방향 맞나요? 네, 이게 2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TT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TTR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라고 하는 오스냅을 활용한 겁니다. 탄젠트라는 것은 접점을 뜻합니다. 접하고 탄젠트, 접하고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뜻입니다.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지름이 1인 원은 어딘가 하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각도 찾아라, 뭐 위치 찾아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20인 원 어딘가 하나 존재합니다. 보세요. 서클 이번엔 접하고 접하고죠. 두 군데 접한다는 뜻이에요. 탄젠트 첫 번째 접하고 다시 탄젠트 두 번째 접하고. 그러니까 캐드가 물어봅니다. 서클 퍼스트 탄젠트 오브젝트 객체의 첫 번째 접하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제가 화면을 확대할 겁니다. 보세요. 커서에 뭔가 나오죠. 녹색으로 된 뭔가 나오죠. 네, 얘가 오스냅입니다.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탄젠트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라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나올 때 클릭하셔야 돼요. 이 아이콘이 나올 때.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 탄젠트를 못 찾은 겁니다. 이건 못 찾은 거예요. 이때 클릭하면 엄한 데 찍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녹색의 이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해야 비로소 이 해당 선의 접선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보이시죠? 그러면 캐드가 반지름을 물어볼 겁니다. 자, 20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서클 TTR 접하고 두 번째를 어디다 눌렀냐면 여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 맞습니까? 클릭하는 방향으로 가요.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100.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100자리를 이렇게 그리려고 보니까 클릭한 데가 여기잖아요. 이쪽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캐드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서클 TTR 반지름 100 마찬가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얘가 계속 바뀌어요.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클릭하는 위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아, 클릭하는 위치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선 연장하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얘를 이 선을 쭉 연장했을 때 여기서 접한다는 뜻이에요. 엄한 데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큰 사이즈로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클 반지름 옷이 아까는 선 대 선이었잖아요. 그럼 원 대 선은 안 될까요? 서클 TTR 접하고 50, 서클 TTR 접하고 50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넣을 겁니다. 서클 TTR 접하는데 반대쪽으로 클릭했어요.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맞나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4가지의 경우수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짜리 원을 2개 그렸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0.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어디로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4군데 맞습니까? 그럼 오른쪽도 4군데의 방향이 나오겠죠. 서클 TTR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TTR은 이겁니다.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을 때 이 코너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모서리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거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자, 다시 화면을 볼까요?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서클에 보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어딨냐면 리본 메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접하고 즉 3번 접하는 것. 3번 접해서 원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만들어지는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접하고 다시 볼까요? 접하고 또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안쪽으로도 접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 어쨌든 탄젠트라는 의미는 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가 지닌 특정한 위치를 찾아라 라고 캐드한테 시키는 게 오스냅이고요.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1번, 2번은 1회적으로 쓰는 겁니다. 1회성 사용하기. 그 다음에 3번은 연구 설정입니다. 연구 세팅. 연구 설정에서 사용하기입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딱딱 붙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첫 번째는 직접 입력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키보드에 Shift 키하고 마우스의 오른 버튼이요. 오른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1회적으로 사용하기. 1회성입니다. 이거 한번 딱 쓰고 끝나요. 한번 쓰고 끝납니다. 두 번째는 아예 연구 설정입니다. 귀찮은 거죠. 많이 쓰는 거 몇 개 딱 찍어 놓고 그냥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영구 설정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많이 쓸까요? 당연히 영구적으로 설정해 놓고 쓰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문제 있어요. 영구적으로 세팅해 놓고 쓰는 것을 몇 개까지 허용할까요? 전부 다 세팅해 놓고 쓸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서로 충돌이 나요. 어떤 건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돼요. 탄젠트 같은 게 나중 됩니다. 서클이 먼저 있죠. 센터가 우선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센터 포인트라는 것과 탄젠트가 두 개가 동시에 체크되어 있으면 센터 포인트를 먼저 찾아요. 탄젠트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꺼야 돼요. 내가 탄젠트를 쓰고 싶으면 센터를 꺼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회성으로 써야 돼요. 영구설적으로 쓰는 거요. 4개에서 5개 사이로만. 4개에서 5개 사이로만 체크합니다. 네 개에서 5개 체크해서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많아요.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3개에서 4개만 씁니다. 그 이상은 안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그때 바꿔서 써요. 아니면 급하면 그냥 타이핑해서 쓰고. 자, 오스냅을 먼저 오스냅 종류부터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씩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 관련 오스냅이 있습니다. 원 관련 오스냅이 있어요. 그 다음 기타 오스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2개잖아요. 선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거.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원에 관련된 오스냅, 나머지 기타 오스냅. 자, 선에 관련된 오스냅은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 다 쓰는 게 아니고. 원과 관련된 오스냅은 센터, 그 다음에 쿼드란트 포인트,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는 조금 아까 했죠? 접점이라고. 그 다음 기타. 인터섹션.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엔드 포인트라는 얘기는 끝점이죠. 엔드 포인트 끝점이에요. 선의 끝점을 찾아라.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을 찾아라. 자, 센터 포인트는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점을 찾아라. 쿼드란트 혹은 쿼드란트 4분점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인터섹션 교차점입니다. 원과 원, 뭐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게 인터섹션. 퍼펜디큘러는 수직점입니다. 7개예요. 7개의 오스냅이 있습니다. 나중에 3개 더 추가할 겁니다. 전체 우리가 쓰는 거 10개입니다. 전체 10개예요. 다시 볼까요? 선에 관련된 거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선은 양 끝점, 중간점 이렇게 2개 있어요. 원은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2개예요. 탄젠트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기타로 인터섹션과 퍼펜디큘러 이렇게 전체 7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을 그렸고요. 서클을 그렸습니다.
명령 없이 선택하면 나오는 이 파란색 점들 있죠. 이거 그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 그립들이 바로 오스냅 포인트입니다. 선의 끝점, 중간점, 미드 포인트, 원의 중심점, 4분의 1점, 쿼드란트 포인트. 이거 오스냅 포인트들입니다. 이게 오스냅 포인트들이에요. 나머지 탄젠트나 인터섹트나 퍼펜디큘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원과 선에 대해서는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오스냅 포인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쉬운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영구적인 설정은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스냅. 그리고 엔터. 오스냅 세팅이 이렇게 뜹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탄젠트. 꽤 많이 포인트 저도 한 5개 찍어놨네요. 그죠?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오브젝트 스냅 온 되어 있죠. 얘를 끄면 오스냅이 실행이 안 됩니다. 얘를 켜면 오스냅이 실행이 돼요. F3이라고 적혀 있죠. F3 키가 단축 키, 오스냅 온오프 키입니다. 오스냅을 실행합니다. F3. 오스냅을 끕니다. F3.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오스냅 추적기란 뜻이에요. 오스냅 추적기는 F11. 저 오스냅 추적기가 되게 좋아요. 저도 엄청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전체 선택하기. 이게 가장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클리어. 제일 많이 쓰는 거. 선에 관련된 거. 엔드 미드 둘 중 하나. 그 다음 센터 쿼드란트 둘 중 하나. 그 다음 인터섹션 교차점 많이 쓰는 거 이렇게 3개. 여기에 탄젠트 정도? 탄젠트 근데 센터가 있으면 탄젠트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K. 그러면 적어도 선의 끝점, 원의 중심점, 교차점은 내가 명령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런 거죠. 라인 시작점 물어보네요. 자,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녹색 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가장 가까운 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집니다. 원을 클릭하면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내가 명령을 쓰지 않아도 돼요. 명령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서클, 투포인트, 끝점, 끝점. 다시 볼까요? 서클. 자, 중간점이 없죠. 자,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스냅 목록 나옵니다. 이때 쓰는 겁니다. 미드 포인트. 요거는 한 번만 된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안 써도 그냥 들어가요. 이게 명령 없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것들이죠. 라인, 끝점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수직점을 그리고 싶어요. 자, 끝점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천천히 이동해 봅니다. 녹색 선이 하나 나오죠. 이게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오스냅을 추적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스냅을 쭉 추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명령 없이 그냥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클릭했습니다. 네. 어때요? 간단하게 그려지죠? 이게 오스냅 추적기의 역할입니다. 오스냅을 추적하게 되면 선을 더 넘치게 그리고 자르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번엔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죠.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헤드가 여기 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때 쓰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그러면 센터 포인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오스냅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엔드라고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커맨드에다 엔드를 쓰면 오토캐드 종료해 버립니다.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가 end, exit, qt 100개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잡아보다 그래요. 엔드 써서 캐드가 종료돼 버린 겁니다. 근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end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discontinue command,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 qt 명령어나 그러니까 qt 명령어를 쓰세요 라고 나옵니다. 막아버렸어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오스는 명령어들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end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엔드 포인트만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엔드. 그러면 끝점 찾아지죠? 자, 미드. 중간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미드 쓰고 엔터. 그 다음 미드 쓰고 엔터. 엔드 쓰고 엔터.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를 눌러야 원의 중심이 나옵니다. 간혹 여기를 눌러서 원의 중심점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건 현재 2D죠. 3D가 아닙니다. 2D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 이게 2D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얘는 원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을 들이대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쭉 찍혀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원이 오브젝트예요. 그럼 이 안쪽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원 안쪽에 내부란 뜻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을 찾고 싶어요. 그건 면입니다. 면의 개념이에요. 이미 면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3D입니다. 2D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작업하는 건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건 2D입니다. 2D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D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달라요. 간혹 여기를 눌러서 원의 중심점 왜 못 찾나요? 쿼드란트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2D와 3D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원 내부를 클릭해서 중심을 못 찾습니다. 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클릭하는 순간 원의 중심은 찾아집니다. 클릭.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서클. 원의 중심. 맞나요? 하나 더요. 자,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 또 눌러 들어가요. 우리가 커서가 쭉 들어오면서 원의 중심을 찾았죠. 그러니까 굳이 원을 누르지 않더라도 원의 중심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중심 못 찾죠? 이런 건 위험해요. 자, 다시 봅니다. 지금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2개를 그렸어요.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편심이라고 합니다. 편심, 중심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편심이라고 해요. 자, 제가 후딱 들어갔다 나왔어요. 2원의 중심은 누구이고 2번의 중심은 누구죠? 이거 몰라요. 이 중심은 어떤 원의 중심인데 어떤 원의 중심인지 잘 몰라요. 정확한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원을 클릭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잘 안다면, 내가 잘 찾아낼 수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원을 클릭해서 중심을 직접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교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클, 그 다음에 인터섹트.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을 그릴 때는요, 보통 중심선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원을 그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섹션도 많이 찾아요. 라인, 인터섹트, 교차되는 지점들이죠. 한번 그려보실까요?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인,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와야 되겠죠.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렇게 수직점을 찾아줍니다. 두 선이,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상의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과 수직이 되는 이런 선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라인, 퍼펜디큘라 오스냅을 써야 되겠죠.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 그러면 수직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수직점을 그릴 건데 거꾸로 그리겠습니다. 퍼펜디큘라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에서 거꾸로 수직선이 올라와요. 거꾸로.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 퍼펜디큘라, 그리고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올라옵니다. 라인, 퍼펜디큘라. 그러면 서로 선이 수직인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라인, 그 다음 인터섹트. 원래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찍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을 클릭하는 겁니다. 해당 원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캐드가 찾아줘요. 연장시켜 가지고 여기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만 오스냅에 이렇게 인터섹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이걸 못 찾습니다. 이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인터섹트는 지금처럼 선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인터섹트는 직접 입력하는 것 이외에는 못 찾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선을 완전히 교차시키지 말고 약간 띄우세요.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을 못 찾잖아요. 서클, 여기다가 인터섹션이라는 오스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각각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을 헤드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건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탄젠트라는 오스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가 마지막이에요. 자, 탄젠트라는 오스냅은 아까 썼습니다. 서클의 TTR, 탄젠트. 제가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에 접하는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혹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는 점이 어딘가 하나 있겠죠. 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접하는 지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접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접하는 지점까지입니다. 다시 볼까요?
탄젠트 이렇게 접하는 지점까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라인 탄젠트를 거꾸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접선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아까 퍼펜디큘라도 먼저 지정하고 선을 거꾸로 끄집어냈었죠. 네, 똑같습니다. 탄젠트를 먼저 클릭해서 원을 지정하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자, 위에 것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선이 하고 들어갔죠. 또 여기 선이 어색하게 접한 거 보이시죠? 이건 위에는 쿼드란트를 사용한 겁니다. 자, 아래쪽을 그릴 겁니다. 탄젠트에서 시작해서 탄젠트로 어떤가요? 선이 원에서 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다시 보세요. 선이 원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죠. 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치를 몰라요. 캐드한테 시켜야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러운 선이 그려집니다.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가야 합니다. 오스냅은 하나 더 있어요. 어딨냐면 바로 이 아래 부분이요. 예요. 이 두 개의 아이콘이 더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콘이 오스냅이에요. 왼쪽 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 게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입니다. 두 개 아이콘 두 개 더 있어요. 오스냅 아이콘 두 개 더 있습니다. 이때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 게 오스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 요 아이콘 옆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여기 체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쓰려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쓰고 싶으면 여기를 바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면 미드 포인트가 체크된 겁니다. 라인 갖다 대면 이렇게 중간점이 알아서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오스냅을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보시면 맨 아래에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세팅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근데 굳이 오스냅까지 안 쓰고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스냅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이번에는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옵셋, 트림, 익스텐드 3개 남았습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사물을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띄워서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입니다. 옵셋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아이콘이에요. 옵셋 아이콘은 얘입니다. 자, 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떨어뜨릴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mm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투 옵셋. 간격 띄우기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옵셋 할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죠.
네, 클릭.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클릭. 맞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수직선의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선의 수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수평 수직의 방향이 아닌 해당 오브젝트의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선택하고 안쪽으로. 안쪽은 안 되겠네요. 자, 옵셋 선택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가든 바깥쪽으로 가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커지잖아요. 뭐가 바뀐 거냐면 반지름이 바뀐 겁니다.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20, 옵셋 10mm. 그러면 반지름이, 얘는 반지름 20이잖아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30이 됩니다. 10mm 옵셋 했으니까 뭐가 옵셋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선을 옵셋 해 보시고 원을 옵셋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인, 미드 포인트. 자, 미드 포인트를 체크할까요? 미드 포인트 체크하고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다시 끝점으로 엔터.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 빼고, 아니다, 미드 포인트 있어야 되는구나. 라인,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교차점과 끝점과, 아니 중간점과 교차점, 다시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 도면은 조금 특이하게, 뭐가 특이한 거냐면 교차점하고 미드 포인트가 다 일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터섹트를 안 써도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선을 그려야 됩니다. 골뱅이 20만큼 0도,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한 번에 그려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극좌표 추적기를 켜놔야 됩니다. 극좌표 추적기를 끄면 안 돼요.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20, 70, 다시 20, 20, 뭐지? 20, 20, 70, 20, 20, 70, 20, 20, 70, 그다음 끝점. 맞나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배울 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죠. 라인, 그리고 제가 치수 없이 그냥 선을 길게 두 개 그렸죠. 그죠? 옵셋 70.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배워야 될 게 트림입니다. 트림. 자르기죠. 옵셋 20. 트림. 어떤가요? 제가 세 개를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마지막에 그린 것.
좌표를 하나도 안 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좌표는 기초를 잡을 때 쓰는 거고, 이 기초가 단단해야 응용해서 쓰는 거죠. 자, 우리는 아직 트림을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잠깐만 보세요. 그 다음에 뭘 쓰는 거냐면 서클의 투포인트입니다. 서클의 투포인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세요. 또는 서클의 3포인트입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투포인트를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포인트 확대해서 다시 이번엔 서클의 TTR 접하고 반지를 모으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를 모으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를 모으고, 서클 TTR.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원 접하고 작은 원 접하고 반지를 모으고, 거꾸로 해도 돼요. 작은 원, 큰 원, 반지를 모으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를 모으고, 서클 TTR 서클 TTR. 맨 마지막은 어떻게 그리냐면 서클 중심점에서 반지름 ON. 그러면 그려집니다.